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자산 운용사 제1과목 이 금융상품 및 세제에서 제1장 세제 관련 법규 중 22번 양도소득세부터 하겠습니다. 자, 22번 양도소득세 한번 보죠. 이 양도소득이란 옳지 않은 것이랑 양도소득이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때 등기 등록에 관계없단 말 자체를 우리가 같은 말로 이거는 사실상이랍니다. 사실상 즉 양도. 자, 사실상 양도를 합니다. 양도인데 이건 당연히요 유상이전입니다. 유상이전 돼야 됩니다. 이전 일시적이죠. 이 말은 일시적 말 자체는 일단 보통 사업자가 아니란 뜻이죠. 자, 사업자 같으면은 이 뭐가 돼요? 법인세 이름이 될 건데, 만약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팔면 그 사업상이죠. 그때는 법이면 법인세, 개인이면 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는 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는 일시적 소득이라는 겁니다. 자, 보고요. 무상이전은 뭐예요? 앞에 상속세나 정려세죠. 유상이전 돼야 됩니다. 자, 되고 하자고 2번 부담부 정려의 경우 정려가액 중 세무상당액은 정려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다음 자 나머지는 수정자에게 정려세가 부과된다 이 말이죠. 부담부 정려라는 것은 갑이 을에게 3억에 해당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정려를 합니다. 3억 자산을 정리합니다. 즉 부동산 등을 3억짜리 부동산을 정리한다 이 말입니다. 하는데 이 중에 1억은 갑이 이미 병에게 채무가 있어요. 채무가 있습니다. 이 1억만큼은 자 을로 하여금 너가 병에 갚아라 하는 이게 부담부 정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려자인 갑이 수정자인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 등을 정리를 해주면서 이 중에서 내 1억만큼은 네가 갚아라 하는 이걸 우리가 부담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부담부 정리가 있으면 이것만큼은 사실 갑이 을에게 양도한 걸로 봅니다. 양도하려고 보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자, 말도 정려자, 즉 갑에게 이만큼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를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정려자에게. 근데 2억만큼은 이제 그대로 순수하게 정려받은 거니까 2억만큼은 을에게 을이 누구예요? 즉 수정인에게 정려세를 부과한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받으시고. 자, 이게 2항. 국내외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란 양도일 현재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반하시고. 자, 4번째.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는 자, 보통 우리가 부동산이 들어갑니다. 부동산. 그 다음에 또 보통 부동산 관련 권리가 들어가요. 부동산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권리. 부동산 관련 권리가 들어갑니다. 권리가 들어가고, 3번째. 이제 우리 나와 있는 주식 등이 들어갑니다. 등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3가지 구성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잘 봐야 될 것은 이때 우리가 부동산 권리에서, 부동산은 사실상 우리가 실무 부동산이고, 부동산 관련 권리에서 볼 게 있습니다. 자,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걸도 포함됩니다. 그 밑에 해설에 보면, 자, 아파트 당첨권, 토지, 또는 주택 상환채권도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같이 보아서 보면, 자, 권리 등이 있는데, 보면은, 자, 이 영업권은 단순히 영업권만 양도하는 경우는 요거는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부동산하고 우리가 고정자산하고 이 양되면서 여기 이제 영업권이 들어간 경우, 영업권이 발생한 경우 이때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업권만 양도하는 경우는 이는 부동산 관리 권리가 아닙니다. 근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면서 여기 이제 영업권을 받고 추가를 받고 양도한 경우는 이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말입니다.
자, 쭉 내려가서, 뭐, 나머지 그때 보시면 되고, 이제 뭐, 부동 관련 권리, 뭐, 콘도미움 이런 거, 해운권 같은 거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그 밑에 상장 주식 있죠. 이 주식에 보면, 한번 봐야 돼, 주식 봐야 되죠. 우리는, 현재 투자자산 운용 쪽이니까, 보면, 자, 상장 주식이 있고, 거래소에 상장한 것, 주식이 있고, 그 다음 한 개 더, 비상장 주식 있죠. 장 주식이 있습니다. 상장 주식에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있죠. 여기는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에 관계돼서, 자, 대주주는 주주가 뭐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는 대주주에게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하는데, 만약에도 뭐요? 소액주주는 비과세입니다. 주주는 뭐한다? 비과세가 됩니다.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은 모두 과세됩니다. 원래 이는 모두 과세가 원칙입니다. 뭐 소액주주가 하든 뭐 대주주가 하든 다 이는 비상장은 장외 시장이잖아요. 장외 시장은 다 과세합니다. 모두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참고로 예로 그냥 프리보트 시장에서 자 소액주주가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만 뭐요? 양도세가 제외됩니다. 이거 한번 봐두시죠. 자, 이걸 한번 봐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밑에 항공기나 선박 자동차는 상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부동산 또는 항공기나 선박 및 자동차가 있는데 항공기나 선박 자동차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부도산에 관계된 권리라든지 기타 자산, 부도 관계된 것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들어가는 게 어떤 건요? 주식이 들어간다는 것. 요거 한번 봐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항이 틀렸고요. 항공기, 선박, 자동차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음 23번. 그래서 요 빼대 요 한번 봐주시고 23번.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물어봤습니다. 대주주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 주식을 양도합니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상장 주식을 대주주가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과세됩니다. 근데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을 거래소 시장에서 양도한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니까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또 부동산 권리니까 미등기는 아닙니다. 미등기는 제외되는데 등기된 것은 포함됩니다. 등기된. 그래서 옆에 부동산 임차권이라도 뭐요?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이 잘 봐놔요. 그래서 특히 2항과 3항을 잘 봐둬야 됩니다. 2항과 3항. 또 시험에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하면 틀립니다. 비과세입니다. 등기된. 그 다음에 단순히 영업권만 양도하는 경우는 제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랬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하고 고정자산을 양도하면서 거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답은 3항이 틀렸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 어떻게 있겠습니까? 앞에 아파트 당첨권이라든지 또는 토지, 주택, 상환, 채권 이런 것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요 권리죠. 자, 되고요.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24번. 양도소득세의 계산 구조. 이런 좀 잘 봐놓으세요. 계산 구조. 이런 좀 봐주셔야 됩니다. 계산 구조. 자, 계산 구조 한번 봐주시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이 양도가액 자체가 뭐겠어요? 이게 초업수입 금액, 팔아먹은 금액.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다가 취득가액과 자본지출과 양도비를 합친 걸 말합니다. 이 합친 걸 필요경비를 합니다. 이제 이걸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놉니다. 요 양도차익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번 보세요. 장기보유입니다. 장기보유. 이때 장기보유인데 장기보유는 뭘 말한다? 3년 이상을 말합니다. 장기보유 3년 이상을 보유해야 장기보유 됩니다. 3년 미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만 됩니다. 토지와 건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산별로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장기보유든 양도소득 기본공제든 이는 등기된 것만 해줍니다. 등기된 것만 해주기 때문에 미등기는 이것도 제외됩니다. 이것도 미등기는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미등기 자산과
비삼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무조건 등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만 해준다는 것.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등기된 토지와 건물 위에 또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이는 부동산 등이라 하는 것은 부동산부터 여기까지 말합니다. 등과 한 개 더 주식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소득별로 부동산 등과 주식에 대해서 따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에 대해서 각 250만 원, 소득이 주식에 대해서 250만 원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이 두 개 묶음 나눕니다. 소득별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부동산도 양도하고 주식도 팔아먹었다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뭐요? 등기만 되었다면 연 250만 원 해줍니다. 그리고 주식도 연 250 해줍니다. 그래서 총 합친다면 연 250까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각각 해줍니다. 합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는 각각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를 합산하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양도소득, 그래서 이게 양도세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은 고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년 보유했던, 6개월 보유했던 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양도소득 과세 표시 놓으면은 일단 이제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5단계 초과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것도 역시 6%부터 38%가 되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초과누세도 되고 또 차등 비례세율도 있고 이는 달력세율도 있어요. 그래서 이는 세 가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누세율도 5단계 초과누세율도 적용되고 또 어떤 거는 또 차등 비례세율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달력세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이제 일단 세로 곱하면 항상 제가 했죠. 과세 표준은 바로 세로 곱하는 거다. 과세 표준에 세로 곱하면 항상 산출세액이 논다. 이는 공통입니다. 자, 봐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24번 이건 한번 빼드는 봐야 돼요. 별표 잘 놉니다. 그리고 요 관계된 것, 요거를 꼭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여기서 보통 시황에 놓는다 보면 됩니다. 요까지가 하나. 양도가액에서 뭘 하면 양차익이 될까요? 양도가액에다가 필요경비를 빼면 되죠. 근데 필요경비가 들어가야 되고 취득가액, 자본지출, 양도비용을 합친 것이 필요경비니까 요 세 가지가 들어가도 하자 없죠. 자, 그래서 1항은 하자 없고, 그럼 이 답은 1항이 되겠네요. 1항. 그 다음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 금액이 되죠. 그럼 이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겠네요. 자, 그래서 2항은 틀렸고, 이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아니라 양도소득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시 나옵니다. 자, 다음. 자, 양도소득 금액에다가 뭘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에다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시 됩니다. 자, 틀렸고 바뀌었네요. 자, 다음 산출세액에서 뭐요? 자, 산출세액에서 요 산출세액 넣으면 여기서 뭘 차감하면 된다? 뭘 차감하면 된다? 그래서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가산세액은 더하는 거잖아요. 더하는 거니까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되고, 그 다음 결정세액에다가 다시 가산세액을 더하면 신고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뒤거 틀렸네요. 이건 감면세액이겠죠. 자, 틀렸고, 다음. 자,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면 쭉 뒤에 한번 해석하면 쭉 보면서 간략히 한번 보세요. 다음 25번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관한 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뭐요? 앞에 얘기했죠. 이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든 양도소득 기본공제든 둘 다 뭐요? 등기는 돼야 됩니다. 등기돼야 됩니다. 미등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든 양도소득 기본공제든 등기가 되지 않으면 미등기는 해주지 않습니다. 등기에 문제돼야 됩니다. 근데 장기보유니까 장기가 들어가죠. 기가 들어가면 3년. 그럼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기가에 없으니까는 기가에 짧든 길든 모두 다 말이죠. 자, 그래서 이는 등기된 토지와 건물에만 적용된다. 토지와 건물에만 적용된다. 다음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와 그 다음에 한 개 더 등기됐다 해도 뭐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거죠? 미등기 자산하고 등기가 안 되거나 또 등기됐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되고, 다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이것만큼은 보유기간은 고려 안 합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6개월이든 3개월 안 따집니다. 안 따지는데, 관계없이 등기된,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은 모두 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등기만 되면. 자, 근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제가 얘기했죠. 부동산 등과 주식 두 개로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소득별로 각각 통산 안 합니다. 통산 합산 안 하고 각각 연 250만원씩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의 소득에서 250만원, 주식 등의 소득에서 250만원 각각 해줍니다. 자, 그래서 통산이 아니라 각각 자산 소득별로 뭐래요? 각각 부동산 자산의 소득과 주식 자산의 소득으로 각각 해줍니다. 그래서 통산, 합산 아니다. 그 답은 상이 틀렸네요. 자, 이것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잘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양도소에서는 사실 요 틀하고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 두 개 자체가 포인트입니다. 실제로는. 다음,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한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이건 참고 봐주세요. 자, 적격. 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어야 된다. 뭐 있잖아요. 앞에 정권 집합투자기구. 뒤에 할 겁니다. 뒤에 할 겁니다. 이거는. 금융패에서 합니다. 정권 집합투자기구. 또 뭐가 있었습니까? 보면 앞에 뒤에 가면 뒤에 할 거지만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또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뭐 단기자산 집합투자기구 등 있죠. 자,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단독 사모 집합투자기구도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된다. 앞에 얘기했지만은 특정 단독은 말도 보통 특정 단독, 보통 1인이 운영하는 1인이 운영을 하는 이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사모 집합투자기구로 말합니다. 요 1이 운영하는 이거는 자본시장법상 즉 이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 요건이 안 됩니다. 그 답은 2항이 틀렸네요. 특정 단독 사모 집합투자기구는 아닙니다. 그럼 집합투자기구 뭘 말하는지 앞에 얘기했죠. 제가 앞에 설명했던 정권 집합투자기구 또는 우리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또는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또는 앞에 설명했던 단기자산 집합투자기구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특정 단독 사모 집합투자기구는 아니다. 이건 뒤에 할 거니까 참고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매년 1회 이상 계산하고 또 분배해줘야 됩니다. 이 자체가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좀 참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이제 27번 상속세를 계산할 때 괄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 물어봤네요. 상속세가 나왔네요. 상속세. 이상하게 우리 요 상속세와 정세는 여기서는 약간씩 우리가 앞에 설명했다시피 요 이제 정려 상속에 관한 정려 요 세제 전략에서 한번 시험 잘 놓으니까 한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조금 지우고 들어가겠습니다. 혼동되니까. 자, 한번 봐보시죠. 제가 큰 줄기만 달아봤습니다. 상속세. 수업하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먼저 적었습니다. 시간 전략상. 자, 앞에 총 상속재산 가액이 나옵니다. 총 상속재산 가액을 우리 앞에 밑에 요약을 보면 본래의 상속재산 가액, 그 다음 간주 상속재산 가액, 그 다음 추정 상속재산 가액, 요 밑에 박스에 해설에 요 세 가지를 합친 것을 총 상속재산 가액이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하면 생전정려재산 가액이 나옵니다. 보통 상속인 같은 경우는 상속인 같은 경우는 10년 이내에 비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생전에 정리한 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합산시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부모가 젊을 때 상속을 해놓으면 돌아가실 때 10년 넘어가 버리겠죠. 넘어가면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10년, 내가 살 날을 10년 정도 보면서 미리 상속을 해두는 것도 정리를 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 합체 안 되니까. 이게 장기 계획하에 적어도
좀 빠르게 10년이라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좀 빠르게 뭡니까? 상속을 해버리면 정리를 해버리면 생전 정리를 해버리면 나중에 상속인이 나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시더라도 생전 정렬재산 가액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가 적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공제액, 뭐 장례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집니다. 빼고 하면 이제 이거 하면 뭐요? 총상속 가액, 재산 가액이다. 이제 이런 거 조정해내면 상속세 과세 가액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상속 공제를 해주는데 상속 공제 뭐 기초 공제 같은 게 쭉 있습니다. 뭐 앞에 뒤에 가면 뭐 기초 공제, 뭐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이 나와요. 우리 그런 별 중요시 않고 그 밑에 쭉 가면은 뭐요? 검재산 공제가 있어요. 우리 검재산이니까 뒤에 가면 검재산만 할 거잖아요. 요건 검재산 우리가 투자에 관계되게 좀 봐두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요? 요걸 봐둬야 됩니다. 상속인은 10년 이내, 상속 외에는 5년 이내. 그 다음 이제 이거는 검재산 공제는 순검자산의 뭐요? 20%. 순검자산의 20%, 뭐, 있죠. 순검자산 20%, 자, 이제 뭐 20%로 하되, 자, 최소 2천만 원, 최고 2억까지 사이에서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2천만 원, 만약에 이하라면 이는 전액 공제해준다 이 말입니다. 왜? 최소가 2천만 원이니까. 이러면 전액 공제해줍니다. 자,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공제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순금자산에는 현금이나 수표나 최대 주주 보유 주식은 요거는 뭐예요? 순금자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금자산에 포함 안 되는 거 세 가지입니다.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순금자산에는 현금, 수표, 최대 주주의 보유 주식이 순재산 가액을 구할 때 포함된다면 틀립니다. 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자산 공제는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상속 공제를 해주면, 이제 이걸 다 조정해주고 나면, 뭐 한다고요? 이제 뒤에 상속 공제 해주고 나면, 빼고 나면 상속세 과세 표시 놓습니다. 상속세 과세 표시 놓으면은 상속세도 역시 세율은 10%부터 50% 사이에 초과 누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 누인세율. 자, 이것도 역시 초과누인세 적용됩니다. 5단계 초과누인세 적용됩니다. 이러면 나중에 이제 이걸 세율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냅니다. 항상 과세 표준에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 자, 이건 좀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공부할 때 기본 고르기는 못해. 다 보시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시험에 관계된 거 위주로 좀 많이 봐두란 말입니다. 이런 거. 많이 봐도 됩니다. 이런 것, 이런 것들. 이런 거 답을 거니까. 다음, 상속세를 계산할 때 괄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 과세 가액이 나왔죠. 상속세 과세 가액이 나왔으면, 상속세 과세 가액이 같으면, 상속세 과세 가액이면 이거네요. 과세 가액에다가 상속 공제를 하면 상속세 과세 표시 나옵니다. 그러면 이는 상속 공제 들어야 되겠네요. 공제자 들어가는 거, 공제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딱 한번 봐보세요. 눈치껏 보세요. 자, 보니까 나와야 되는데, 그 밑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다 뭐요? 공제죠. 근데 1항은 법정 공제가 아니잖아요. 공제액이잖아요. 공제액. 그죠? 그 답이 1부 틀린 거예요. 뭐, 법정 공제액은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법정 공제액은 이미 총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세 과세 가액을 계산할 때 이미 차감되어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상속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상속 공제를 줍니다. 공제. 이는 뒤에 좀 보면은 공제액이 아니고 다 기초 공제, 배우자 공제, 금자산 공제, 다 공제. 그래서 답은 1항이 틀렸습니다. 자, 되고요. 한번 이건 눈치껏 봐두라고 합니다. 다 공제인데 1항 공제액이네. 공제액은 아니지. 공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봐두라 이 말입니다. 다음 28번. 한번 그 밑에 것 한번 이것도 요 정도의 절차는 봐주셔야 됩니다. 이 관계된 거는. 다음 28번. 쭉 제가 해설을 잘 해놨으니까 28번. 다음 중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상속의 경우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기초공제액은 얼마? 2억 원으로 한다. 기초공제액은 일단 2억 원. 요 기초공제는 얼마? 2억 원. 이거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일반 상속이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2억 원. 그 다음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괄공제. 자, 이거는 일반 공제 같은 경우는 얼마요? 5억입니다. 그 일괄공제 보면 일괄공제는 5억 원인데 일반 상속의 경우는 5억이죠. 5억인데 자, 이거 하고 나중에 우리가 위에 있는 기초공제하고 기타 인직공제를 합쳐봅니다.
해가지고 요 5억하고 뭐요? 밑에 나와 있는 기초공제 플러스 기타 인증공제를 합계했을 때 그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해요. 큰 금액을 하는 그게 일괄 공제라는 겁니다. 일괄. 자, 그래서 배우자가 단독을 한 경우는 뭘 할 수 없다? 일괄 공제 받을 수 없다. 자, 이 말이죠. 다음, 순금자산에는 현금과 수표, 이제 이런 잡부란 말이다. 이런 것. 순금자산의 20%까지 금자산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금액은 최소 2천만 원부터 최고 5억까지, 최고 2억까지입니다. 그럼 2천만 원 미만은 다 전액 공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속에는 현금, 수표,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은 제외됩니다. 그 답은 사망이 틀렸네요. 현금과 수표는 뭐요? 순금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과 수표를 제외시켜야 됩니다. 자, 3번이 틀렸고, 자, 금재산 공제 시 금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해준다. 그러니까 최소가 2천만 원이니까 금재산 공제. 자, 그래서 금재산 공제에 대한 것 좀 봐주시라 했습니다. 자, 되고요. 최소 2천만 원부터 최고 2억까지입니다. 2억까지. 자, 금재산 공제 받으시고. 자, 29번. 다음은 상속세와 상속세의 보완 기능인 증여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10%부터 50%까지 10%부터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5단계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 양도소득세나 종합합산소득은 앞에 6%부터 3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되었죠. 근데 상속 증여세는 10%부터 50%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다음.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세액 공제 10%와 연부, 연납, 물납 방식이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신고, 납부 기한의 경우, 증여세는 3개월이지만, 그 다음에 상속세는 6개월이다. 앞전에 우리 설명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증여세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증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고, 그 다음에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이게 되죠. 따집니다. 자, 이걸 따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 말 그대로 우리 앞에 자, 자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가 이때 시가가 원칙입니다. 이때의 시가가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시가가 원칙입니다. 근데 요 시가에도 또 한 개 더 있는 게 뭔가면 여기 보면 시가 간주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증여세 같은 경우는 자, 증여세를 취득하는 때로부터 얼마요? 자, 3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3월 이내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게 국내냐 국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로부터 6개월 이내인데 국외 같은 경우는 9개월 이내입니다. 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사망의 내용이죠. 간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우리가 자, 상속 같은 경우는 자, 상속 개시로부터 전후 앞뒤로 6월, 상속 전후 6월, 그 다음에 또 정년은 3월, 상속은 6월, 정년은 3개월. 요 사이에 뭐가 있으면 혹시 매매 등이 있으면 그걸 시가로 간주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얼마요? 상속 요 개시로부터 전후 앞뒤로 6개월 사이, 6개월 사이에 혹시 매매나 예를 들어 수용 등이 있으면은 그 가액을 만다고요? 시가로 간주해준단 말입니다. 그럼 정년은 말 그대로 앞에 신고가 이제 개시가 앞에 납부가 적어도 3개월이죠. 그러니까 정년 전후 이는 3개월 내에 혹시 매매나 수용이 있으면 그 금액을 시가로 봐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뭐 이게 없을 때, 이제 이런 것을 산진 곤란할 때, 이제 매겨지는 게 이게 뭔가 하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겁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를 토지라면 뭐 예를 들어 뭐 개별 공시가 이런 게 있잖아요.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이 적용됩니다. 개별 공시가 이런 것이 적용됩니다. 자, 한번 봐도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사망의 신고 납부 기간의 경우 정세는 6개월, 상호세는 국내라면 6개월, 국외라면 9개월. 자, 자산의 평가 방법도 동일한데 밑에 있는 그 방법 요거 동일한데 토지의 평가는 개별 공시가 아니라 토지든 뭐든 간에 원칙은 다 뭡니까? 시가가 원칙이에요. 시가가 원칙. 시가가 원칙인데 만약에 혹시 뭐냐 상속 같으면은 상속 전후로 앞으로 6개월, 상속 뒤로 개시일 뒤로 6개월. 지금 총 12개월 1년이네요. 앞으로 6개월, 뒤로 6개월이니까 1년이죠. 요 사이에 혹시 매매나 수용 금액이 있으면 그걸 시가로 봐버린다 이 말입니다. 정년은 뭐야? 알 앞에 세금 납부 기한이 3개월이니까 뭐야? 뒤로 상속 정제선을 취득한 때부터 뒤로 3개월, 앞으로 3개월. 요 사이 걸 갖고 이 사이에 혹시 매매나 수용 가액이 있으면 그걸로 시가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산정이 곤란할 때는 이제 보충적 평가법을 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답은 사항이 틀렸습니다. 사항이 틀렸다.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30번. 다음 중 상속세의 절세 전략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나왔습니다. 상속 개시 전 장기적인 계획하에 자녀에게 미리 정리를 하면 상속을 줄 수 있다. 앞전에 얘기했습니다. 특히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생전 정리재산가액. 다시 말하면 비상속인이 사망을 합니다. 그럼 비상속인이 사망한 그날이 바로 상속 개시일입니다. 상속 개시로부터 혹시 요 비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뭡니까? 정리를 해준 게 있으면 그 자산을 합친단 말이에요. 합쳐가지고 상속세 과세 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뭡니까? 미리 상속 개시 전에 미리 뭡니까? 상속해버리면 잘못 나중에 10년 넘어갈 수 있죠. 넘어갈 때는 이게 더 합치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뜻입니다. 저게. 자, 그 다음 사망하기 전에 병원비는 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받는 자예요. 비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상속인의 재산으로 해버리면 납부하면은 요 금액도 줄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상속인의 재산으로 이러한 병비를 내버리면 총 상속재산 가액이 적어져 버려요. 이게 적어져 버리면 당연하게 상속세 과세 가액이 적어질 거고 상속세 과세표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뭡니까? 재산으로 납부는 좋다. 비상속인의 재산이죠.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자고 아들, 자녀고 비상속인이 사망자입니다. 망자가 비상속인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속인의 재산으로 해야 상속재산 가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속세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고, 자, 건물을 장기적인 계획하에 미리 정리할 경우는 전세 건물보다 기대수익 높은 월세 받는 건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 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봐보세요. 앞에 제가 정리는 정제세를 취득하는 때입니다. 그러면은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전세 건물은 차후로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요. 전세 가격 자체는 전세 건물은 수익성이 적죠. 수익이 적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 올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임대형 건물은 기대수익 높은 수익이 높은 임대 건물은 수익이 높으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뭡니까? 지금 나중에 상속을 하고 나면은 이때 상속 정제선을 취득한 이때 금액으로 세금 매겨지기 때문에 이때 이 높은 가액에다가 자산을 평가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때 낮은 가액을 하면 좋죠. 그래서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미리 정리를 해버리면 낮은 요 가액에다가 세금 매겨지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지금은 싸고 미래에 많이 올라갈 것을 미리 상속을 해버리면, 정리를 해버리면 지금 낮은 가액에다가 기준은
상속을 개시하는 때 놔놓고 이때 일단 정려자산 이 가액은 말도 뭐예요? 정려자산을 취득하는 때 기준이기 때문에 낮을 때 미리 올라갈 때보다 낮을 때 미리 해버리면 나중에 많이 올라가더라도 요 기준으로 뭐요? 생전 정려자산 가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요때로 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속세나 전세가 저렴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유리하다. 다음 상속 개시 10년 이내에 부동산을 정리할 경우 저평가되어 가격의 상승이 높게 예상되는 부동산을 정리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게 바로 사망과 요 사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뭡니까? 과소평가된 걸 지금 이거 정리해버리면 싼 값으로 그 금액이 매겨지기 때문에 상속세나 전세 절감 혜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싸고 미래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뭡니까? 정리를 해버리면 지금 싼 가격으로 세금을 산정되면 또 생전 정자산 가격을 산정하면 훨씬 상속세나 전세가 절감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수 지금은 낮지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먼저 상속하라 이 말입니다. 정리하라 이 말입니다. 상속 정리하라. 자, 이 말이고 다음 그래서 30번 한번 별 붙여놔야 됩니다. 30번, 31번 요거 한번 별 붙여놔야 되겠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걸 미리 해버리면 일단 생전 정려자산 가액이 적어지면서 좋고 그죠? 자, 예. 정려는 자산을 취득하는 때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이다. 31번 다음 중 상속세 및 정려세의 절세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려세는 배우자별, 수훈자별 과세되므로 부모의 재산에서 각각 분할하여 자녀에게 정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앞전에 봤지만은 이 배우자는 부부는 동일인으로 처리됩니다. 부부는 동일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받든 아버지한테 받든 하나로 지급되는 거예요. 하나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는 뭐요? 부모 재산을 각각 분할하여 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이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 답은 1항이 틀렸습니다. 상속세나 정려세의 절세 전략은 10년 단위로 계획하여 자녀가 어릴 때 미리 분할하여 정리할 수 유리하다. 이 말이죠. 10년 이내는 상속인이 10년 이내는 합산 여기 또 다시 포함되니까 미리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다음 물가 상승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부동산을 미리 정리하는 게 유리하다. 왜? 앞에 정려는 취득한 때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부동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 물가 변동에 많이 연계되는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하라 이 말입니다. 이때 가액으로 뭡니까? 생전 정려자산 가액 등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뭡니까? 상속이 되기 전 10년을 초과해서 10년도 훨씬 더 전에 15년 전에 12년에 했으면 좋겠죠. 미리 자 이 말이고 정려받은 후 3개월 이내에는 정려받은 자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게 좋다. 왜 그랬습니까? 앞전에 얘기했지만은 이때 시가 간주가 있잖아요. 정려 같은 경우는 정려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3개월, 뒤로 3개월 매매가 있으면 매매나 수익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바로 뭡니까? 시가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려받아도 3개월 이내는 팔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말이죠. 다음 32번 정권 거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앞전에 얘기했지만 정려 자 정권 거래세는요. 자 유상 주권 즉 주식 주권의 무상 아닙니다. 유상양도에 적용되는 거예요. 주권 유상양도. 그게는 무상양도는 저게 아니다. 무상이전은 정거래세의 대상이 아니다. 그 무상이전에 뭐 있는데 앞에 생략했던 상속세나 상속이나 정려 이런 것은 주권을 상속이나 정려에 의해서 이전한 경우에는 정거래세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상양도. 그 다음 이때 이거는요. 주권을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이 있느냐 없느냐 따집니다. 양도 차익을 따지는 것은 양도소득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유상양도 바로 요 유산을 했을 때 요 양도 가액이 바로 과세 표시되는 거예요. 표시되는 겁니다. 이게 손실 안 따집니다. 유상 양도 가액이 있으면 그 양도 가액이 바로 과세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 했지만 시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 정권 시장이 있고 뒤에
뒤에 할 겁니다. 코스닥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외에 시장이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기본 세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 대해서 되는 것은 보통 이건 얼마의 앞에 0.15%. 양도가액이 0.15%. 이게 세율이죠. 세율. 자, 이게 이제 세율 곱할 거잖아요. 곱할 세율. 코스닥 시장은 0.3%. 그 다음, 외 기본 세율은 0.5%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상속, 정려 등으로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정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되죠? 왜? 무상이전이니까. 200만 원에 취득한 주식을 15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네요. 얼마? 50만 원. 이때는 정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건 아니죠. 요거는 앞에 그냥 150만 원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이게 정권거래세의 바로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럼 150만 원이 뭐다? 바로 양도가액. 손실 필요 없습니다. 유상 양도한 요 금액 150만 원이 바로 과세표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다 바로 요 세금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답은 2항이 틀렸다. 자, 정권거래세의 기본세율은 얼마? 0.5%이고, 그 다음 유가증권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세율은 0.15%이고, 코스닥 시장은 0.3%이다. 이 말이죠. 자, 33번. 정권거래세법상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 간의 주권 매매 시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 그래서 32번하고 32번은 정권거래세니까 좀 봐도 됩니다. 정권이니까. 이 두 개는 32번, 33번 둘 다 한번 바로써요. 간단하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바로쓰면 됩니다. 자, 보면 앞전에 있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자,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를 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체 결제를 하면은 누가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납세 의무자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을 양도하면 납세 의무자가 금융투자업자가 됩니다. 이는 처신을 이미 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간접세잖아요. 그 다음에 상기 이외의 거주자가 주권을 양도하면 이 거주자입니다. 당의 주권의 양도인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포함되는 겁니다. 가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자를 통했으면 금융투자업자잖아요. 않고 주권 양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세 가지가 아닌 경우죠. 이때는 뭐가 된다? 당의 주권의 양수인이 됩니다. 양수인이 됩니다. 자, 그럼 봐보죠. 33번에. 자, 정권거래세법상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 간에 주권 매매 시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 자, 대체결제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대체결제는 정권예탁원, 즉 예탁결제원이죠. 한국예탁결제원이 되고 이게 납세 의무자고. 다음,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경우는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경우는 그대로 금융투자업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왜 거주자가 했다면 뭐요? 그대로 누구요? 자, 주권의 양도인이 되고. 자, 만약에 비거주자 등이 뭐요? 이런 걸 통하지 않고 했단 말 자기 직접 한 거죠. 하지 않고 했다면 이 뭐든다? 이는요, 주식의 양수인이 되고 이 말이죠. 자, 했다면 양수인. 물어본 거는 33번은 정권거래법상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주권 매매 시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했으니까 답은 사망이 되겠네요. 이는 뭐요? 이는 비거주자일 때죠. 비거주자일 때. 되죠? 그 답은 사망이 되겠네요. 주권의 양수인은 비거주자, 즉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했을 때 뭐요? 양수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위에 물어본 거는 내국 법인 또는 거주자이기 때문에 주권의 양수인은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7문제가 나오는 지금 현재 세제 관련 법규 및 절세 전략을 공부한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2장, 다음 시간부터는 2장 금융 상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강 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